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면역력 키우려면 가공식품을 버리라. 맛있는 음식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팬데믹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 농가 아주대학교 경영 이렇게 해서 유명 가자회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에서 그래서 몸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2005년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다. 내 아이를 그때 이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후델 식품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50만 부 베스트셀러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가공식품을 다시 한번 고발한다 그랬네요. 책을 한번 이렇게 카트 요약을 해서 읽어보도록 해봅니다. 팬데믹 음식에 답이 있다 프롤로그 지구촌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팬데믹도 무서웠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해서 꼭 바이러스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관련 없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21세기의 전염병이자 바이러스성 유행병 현대병에는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이건 비바이러스성이건 팬데믹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통째로 흔드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프롤로그에서 보는 건강의 열쇠 첫 번째 인슐린에 대한 것을 잡았고 두 번째는 맛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밀 세 번째는 식탁 위에 또 가짜들 네 번째는 내 몸을 지키는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어졌네요. 대충 이제 건강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건강의 열쇠 인슐린에 대해서 천사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마스터 호르몬의 커밍아웃 제 속에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잠깐 여러분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거물처럼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졌다는데 우리 몸은 그 세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세포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인 만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하다. 그 천사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천사라고 하니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만큼 제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자긍심이 무척 강하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덕분에 여러분의 몸이 세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의 존재가 곧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짝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열쇠가 하나 있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물품이죠. 황금 열쇠는 아닙니다. 많은 늘 광채가 번뜩입니다. 항상 잘 닦아 놓거든요. 마늘 녹이를 쓰면 큰일입니다. 쓰는데 등장 지장이 생기니까요. 뭐 하는데 쓰느냐고요? 열쇠니까 그 세포의 바로 입이라는 거죠. 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몸의 세포는 헛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식사를 할 수 없거든요. 소련이 좀 길었나요? 천산이 도우미니 하면서 변증만 올렸죠. 이제 저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네요. 사실 저는 천사도 아니고 도우미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아주 조금씩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짐작하는 분이 있겠죠. 바로 그것이 학자들이 호르몬이라고 부른 것 중에서 하나인데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인슐린. 자,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송구하게도 서양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부른답니다.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이지요. 기왕 자랑하는 김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드렸답니다. 들려봐도 10분은 될걸요? 호르몬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많은 실적일 것입니다.
아주 재밌게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서 신성한 사명, 인실근의 고향 마을 최장이라.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 고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늘 평화가 넘치는 아담한 섬마을이랍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뒷동산에서는 온갖 새들이 종일처를 자랑하는 천년 악기를 연주하죠. 양지바른 앞들에는 크리스탈처럼 맑은 샘물이 쉼없이 절절 흘러나오고요. 어떤 분이 이 마을의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최장이라고요. 다른 말로 이자라고도 하죠. 저의 고향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절 흘러나오는 샘물이 모여서 굽이굽이 겨울을 이룹니다. 제 고향 마을의 앞들이에요. 잦은 겨울에서 물장구를 치면 올라가 수문이 열리면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랍니다. 희망찬란한 대도시예요. 다만 여러분의 생각하는 인간 세상의 도시와는 다릅니다. 바닷속에 건설된 해양도시입니다.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해양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의 비밀 주머니를 또 하나 열어야겠네요. 이 신비의 도시가 바로 제가 앞으로 일할 곳, 저의 일터랍니다. 해양도시에는 각양각색의 마천루들이 경쟁하듯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마천루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벽돌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 벽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뚝뚝한 시멘트 벽돌이 아닙니다. 오색 찬란한 진주 벽돌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름답게 반짝이죠. 저는 영롱한 벽돌들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혹시 때라도 묻었을세라, 그렇게라도 했을세라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시간은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면서도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영원한 짝꿍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애정 어린 손길로 이 벽돌들을 어루만지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지냈지? 만나서 기뻐. 이 벽돌들이 뭔지 아세요?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세포랍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기본단위 세포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제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그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기에 그들이 있기도 하고요. 세포와 저는 그야말로 천년 관계인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해양도시, 즉 저의 일터에는 여러 개의 물길이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강처럼 넓은 물길이 있는가 하면은 실개천처럼 좁은 물길도 있습니다. 이 물길들 역시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통로이거든요. 다름 아닌 혈관이랍니다. 넓은 물길은 동맥 또는 정맥이고 좁은 물길은 모세의 혈관이죠. 물길에는 물론 물이 흐릅니다. 다만 좀 특이한 물입니다. 전기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혈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액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몸에 산소 같은 존재지요. 생명의 원천이니까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교통수단이랍니다. 혈액을 타고 저는 여러분 몸속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동맥을 지날 때는 자동차처럼 빠릅니다. 모세혈관에 다다르면 거북이가 되어 속도가 뚝 떨어지죠. 이때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거든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광채가 번쩍합니다. 3단으로 넘어가 장엄한 의식. 이제 세포의 경이로운 생명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몸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해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포들, 각각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 세포들은 커다란 부록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미의 세계에서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생명활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장엄한 의식입니다. 의식의 집행자는 전지전능한 절대자지요. 첨단을 걷는 현대 과학도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랍니다. 세포들 사이사이에는 가늘디 가는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가는 물길을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지금 모세혈관의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길이 복잡한 미로로 보이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통로랍니다. 조금 전에 강체가 번쩍했다고 했죠. 제가 꺼내던 일세의 강체입니다. 이 일세는 호르몬 가운데 오직 저만 지니고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쟤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쇠를 세포의 얼굴 한쪽에 댑니다. 그것에는 신기하게도 자물쇠가 하나 있답니다. 자물쇠가 쩍 열립니다. 쟤는 재빨리 옆에 있는 흰 구슬 하나를 낚아채어 안에 넣어줍니다. 그 순간 한이의 빵빠레가 울립니다. 쟤는 세포에게 다정히 속삭입니다. 수고해, 또 올게. 정렬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똑같은 동작을 아니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엄숙한 의식은 절대자가 저에게 부여한 순간 사명입니다. 방금 세포들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식사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저희의 도움으로 세포들은 식사를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너지로 삶을 영위하죠.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셨나요? 제가 여러분의 손가락에서 이런 덕분입니다. 혹시 뭔가를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어떤 소리를 들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의 귀에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평생 뛰지요. 그 불가시한 영속성도 실은 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물쇠를 열고 흰 구슬을 넣었다고 했죠. 세포에 웬 자물쇠냐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자물쇠가 바로 세포의 입이랍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어요. 병균이나 나쁜 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세포의 입에 넣어준 흰 구슬은 뭘까요? 입에 넣어준 것은 음식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세포의 음식, 즉 에너지원입니다. 다름 아닌 포도당이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포도당 알갱이 드립니다. 포도당이라니 실망하셨다고요? 생명의 근원인 만큼 뭐 대단한 영양물까지 생각했다고요? 그것이 겨우 흔해 빠진 포도당이라니 실망하실 만도 하겠네요. 그저 그런 당류잖아요. 흔히 말하는 단순당입니다. 더구나 단순당 하면 나쁜 당이라는 인식이 있죠. 칼로리 덩어리 대명사인 설탕도 사실은 단순당에 속하지 않습니까? 과당도 말할 것 없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도당도 사실은 영양분이랍니다. 예전에는 무척 귀한 물질이었어요. 근래에 들어서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천대를 받게 된 것이죠. 실은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포도당이랍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가장 간편하고 깨끗하게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포도당을 무공해 천연가스에 비유하더군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